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 세력보다 국민학입니다. 정치 세력이라 함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 힘을 가진 집단을 정치 세력이라고 합니다. 정당,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들만 아니라요. 또 정치 세력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정치 세력입니다. 시민단체가 정치 세력이죠. 그리고 또 노조가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정치 세력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정치 세력은 이만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권력을 갖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게 진짜 목표죠. 최고의 권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집권학입니다. 즉 대통령 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 세력은 누가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까요에 당연히 그걸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정치 세력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표명을 합니다. 어떻게 표명을 할까요? 나라와 국가가 우선이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정치 세력 어떤 일을 할까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국가를 운영하는 일을 하죠. 이건 집권 세력이라면 국가를 운영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현명한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반대 세력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더 나은 비전, 더 나은 정책 만들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정치 세력이 이렇게 비전과 정책 만들기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일이요. 네, 국민을 내 편 만들기입니다. 네, 국민을 내 편 만들기. 다른 말로 하면은 지지율 높이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집권 세력이다 그러면은 지지율 높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의 운영을 갖다가 지지율 높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 편 만들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반대 세력의 약점을 파헤쳐서 무력화시키기. 네. 그러거나 아니면 국민으로 하여금 반대 세력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게 만들기. 네. 아니면은 세의 과시를 하는데요. 대규모 지지자를 갖다가 모아서 시위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의 과시가 되는 거겠죠. 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합니다. 상대 세력이, 반대 세력이 집권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장을 하려면 이제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주장에 맞게끔 선별을 합니다. 주장에 맞는 사실들만 선별을 하고요. 또 주장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각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언론마다요 팩트 체크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도요. 그 언론사가 어느 쪽이냐 저쪽에 따라서 또 다시 각색이 됩니다. 이 큰 틀로 봐서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일이고요. 숨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수로 나누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 세력이 더 많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국민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지지층, 반대층, 부동층. 그리고요, 뭘 하겠어요? 당연히 부동층을 지지층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지지층은 더 핵심 지지층 아니면은 골수 지지층 이렇게 지지층을 갖다가 공고하게 하는 일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층은요,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이게 다수인 양 보이게 하고 반대층은요 이게 소수인 양 보이게 하는 것을 정말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또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언론이 주로 또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존하게 합니다. 국가에 의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집권 세력이 그 지지를 받기 더 쉽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면요. 국민 개인의 사회화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다 사회가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
네, 이런 표어가 있었죠. 애만 낳아라 국가가 키워주겠다. 이건 뭐예요? 개인이 애를 낳는 건데 이제는 국가 관여해서 국가가 키워주겠다. 뭐 취매를 갖다가 국가가 관리해주겠다.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면은 점점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물론 이제 그걸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더 많은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하게 돼서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정치 세력은 그렇고요. 그럼 국민들은 누구일까요? 네, 국민들은요, 자신의 몸맘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게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남과 화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또 국민들은요, 나라가 흥하고 잘 살고 또 국민들끼리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국민인데요. 또 국민들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을 하고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당연히 이용을 합니다. 국민을 갖다가 지지층, 반대층, 부동층으로 나누는 것은 전혀 정치 세력의 입장이죠. 국민들은 그냥 국민입니다. 그냥 대부분은 그냥 국민이죠. 네, 지지층, 반대층, 부동층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지지층, 반대층을 다 합치면은요, 국민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0%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또 시위에는 뭐 정말 100만도 모인다고 하잖아요. 뭐 10%라고 하면은 5,500만 명이니까 550만 명입니다. 550만 명이 뭐 정말 지지층 또 반대층 다 모여 보세요. 정말. 네, 그게 550만 명이 되나? 네, 10%가 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국민입니다. 그런데요, 국민 중에는요, 그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제 5가지 선택인데요. 첫 번째 선택은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몸맘 삶을 갖다가 충실히 수행하면서 선거 때 국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투표로 합니다. 네, 이게 제일 많은 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치 세력이 원하듯이 지지층, 반대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정치 세력에 줄을 대서 뭔가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정치 과다인 사람들입니다. 정치 과다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은 내 삶에서 정치가 너무 지나친 거죠. 네, 실제로 지지층 반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정치가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치 과다고요.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정치 세력에 또는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이 집권 세력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파퓰리즘,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닥터유는 정치 세력보다는 국민학위를 권장합니다. 네, 국민학위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몸맘 삶에 충실하기, 이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이 남 또는 정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세력에 의존하지 않기, 줄대지 않기. 그럼에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하고 또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이용하기. 네, 이게 이제 국민대기고요. 세 번째,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각 정치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비전과 정책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볼 때는 한쪽만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반대쪽도 반드시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한쪽만 알아보면은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같이 알기. 이렇게 알게 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에게만 이로운지 아니면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지 판단하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지지하기.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지지하기 또는 비판하기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상대 세력의 약점만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기. 여섯 번째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정치 세력 선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경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맨날 싸우지만 말고, 네, 한 편에 들어서 싸우면 다른 편이 또 다른 편 들어서 싸우잖아요. 네, 이렇게
각각 편갈라서 싸우지 말고 이 경합 세력끼리 서로 소통하고 타협을 해라 라고 요구하기. 이걸 이제 요새 말로는 협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협치 요구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치과다 하지 않기입니다. 정치과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성 요소는요, 내 몸맘, 그리고 내가 하는 관계, 가족, 친구, 동료,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내 성취, 뭐 학업, 일, 돌봄, 돈 벌기가 되겠고요. 사회와 환경이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사회 환경이 바로 정치입니다. 네, 이 정치가 내 삶, 그러니까 내 몸맘이 됐던, 내 관계가 됐던, 아니면은 내 성취가 됐던, 이걸 이제 모든 걸 다 합쳐서 열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치가 10%를 안 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넘으면 정치과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정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네, 남하고 얘기를 하고, 네, 거기다가 시간, 돈, 노력, 비용 이런 걸 쓰잖아요. 이것을 10% 이내로 하라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쇠락에 대해서 동일시하지 않기입니다. 네, 누가 좀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누가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이 몰락했다고 그것 때문에 병나하지도 말고요. 네, 이게 바로 정치과다 하지 않기입니다. 정치 세력은요, 국민 모두가 정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짐작하시겠죠? 이것은 나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정치 세력 하기는 좀 덜 하시고요. 국민 되기, 즉 나아기를 좀 더 해보세요.